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부자 인사이트 귀부인TV입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고 열심히 공부하는 호치님의 30억 버는 재테크 블로그에서 정말 귀한 글을 찾았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 라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주제에 대해 콕 집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 부동산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거시적 경제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하락장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을지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가장 큰 이유는 유동성의 감소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시작은 DSR 규제 조기 시행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급등한 금리는 크리티컬한 영향력을 미쳤겠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CPI의 급상승이었습니다. 22년 9%까지 올라갔던 CPI는 6월 현재 4%까지 떨어지고 있어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통화정책의 주요 지수로 파악하는 근원 PCE 지출은 지난달 대비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충분히 연준에서는 금리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금리를 0.25% 더 올린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금리가 언제 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미지수라는 것입니다.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들의 매수 심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금리 급등은 사람들의 매수 심리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는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인해 매수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중입니다. 금리 인하 이퀄 주택가격 상승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이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데 큰 몫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냥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미국 주택가격 지수는 2월을 기점으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 고금리 속에서도 어느 정도 바닥권을 찍고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거시경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만 언급하겠습니다. 공급, 인허가와 착공. 자, 지역별로 현재 공급량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은 경기도를 따로 분석해봐야겠지만 인천이 물량이 많습니다. 대전, 세종은 장기적으로 공급이 부족합니다. 대구는 다들 알다시피 가장 힘든 장을 보내고 있으며 울산과 부산은 올해가 지나가면 공급량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광주 역시 공급이 적으며 강원도는 원주만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충남은 천안과 아상의 물량이 많으며 충북의 대부분 물량은 청주, 오송, 음성에 몰려 있습니다. 경북은 포항이, 경남은 김해가 공급 물량이 많습니다. 전북과 전남은 적당한 수준입니다. 25년까지 입주 물량은 도시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그 이후의 공급 물량입니다.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전년도 대비 인허가, 착공 실적은 계속적으로 줄어들었으며 5월 통계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감소폭이 컸습니다. 23년 착공 물량은 26년에서 27년 입주 물량과 직결되는데 5월 누계가 21년 대비 3분의 1, 22년 대비 2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26년부터 전국적으로 공급량이 매우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공급량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순간 제2막이 펼쳐집니다. 수요, 심리적인 부분. 결국 부동산은 사람들의 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심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전세의 하락폭은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서울만 보더라도 하락률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직 상승세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세의 추이가 점점 하락에서 상승으로 간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갭이 줄어드는 시기가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들의 대출이 일부 가능해짐에 따라 시중의 유동성도 조금은 풀릴 것 같습니다. 공급이 부족한 지역부터 전세가가 슬금슬금 움직이지 않을까요? 미분양. 미분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 청약 자체가 많이 없다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하반기 2000세대 이상 17개 단지가 분양을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미분양이 많다는 것은 심리를 상대적으로 위축시키기도 합니다. 이 틈을 타서 할인 분양, 정액제 등의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는 것은 바로 대중과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미분양 추이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데드캣 바운스. 결국에는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냐는 일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재 상승 분위기를 리딩했던 것은 다름 아닌 특례 보금자리였습니다. 아직 한도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특례 보금자리 대출로 인해서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은 과거의 데드캣 바운스와 확실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현재까지 분석한 자료로는 하락보다 상승 쪽에 힘이 실립니다. 분양권 투자를 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는 25년 이후로 세팅하면 좋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공급량이 부족한 지역을 체크 중인데 내년이 되면 공급량이 줄어드는 도시들이 분명 생깁니다. 바로 그런 곳들이 새로운 분위기를 리딩할 수 있는 도시가 되겠지요. 결국에는 3, 4년 정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도시를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인만의 생각을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분석하고 생각하고 미래를 예측해보는 훈련이 전문가로서 성장하고 발돋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산출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치님의 30억 버는 재테크 블로그를 방문하시면요, 다양한 인사이트 넘치는 글들을 읽어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